당신은 진짜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료들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은 바로 그 권위, 그러니까 진짜 권위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철저하고 차갑게 해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이나 집단 내의 통제력을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와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그러한 가짜 권위,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착각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진짜 리더십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구성원들의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는가, 바로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목격하고 또 속고 있는 가짜 권위의 껍데기부터 완벽하게 벗겨내야 합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제력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아주 전형적이고 명확한 예시를 제시하잖아요. 밥상머리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가족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강압적인 태도 말입니다. 놀랍게도 집단의 리더 역할을 맡은 많은 이들이 타인을 위축시키는 이 행위를 자신의 권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여깁니다. 타인의 반론을 물리적인 목소리 크기나 억압으로 찍어 누름으로써 자신이 이 공간과 집단 내에서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려는 시도군요. 하지만 심리학 케이스 스터디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치명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죠.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자료가 이러한 강압적 태도를 통제력을 상실한 자의 방어 기제이자 일종의 히스테리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자는 자신이 설정한 아주 좁고 안전한 구역, 예를 들어 외부의 위협이 전혀 없는 집안의 거실이나 자신의 집무실 같은 곳에서 약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지배력을 확인하지 않거든요. 상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는 못난 리더가 자신의 무능함을 들키기 싫어서 선제적으로 발악하는 현상일 뿐이다. 바로 그겁니다. 큰 소리는 강함의 증명이 아니라 내재된 극도의 불안감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표출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거실이나 집무실이라는 이 안전한 온실 속에서 유지되던 가짜 권위의 민낯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폭로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권위는 입이나 억압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숨통을 조여 뜯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외부에서 덮쳐오는 실제하는 문제를 박살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 묵직하게 축적되는 것이죠. 자료는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여행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의 차고장 및 갑작스러운 접촉사고라는 아주 현실적인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바로 이 돌발 변수 앞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자, 즉 평소에 큰소리라는 가짜 권위로 무장했던 사람의 진짜 미천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뼈아파요. 사고 직후 그는 상황을 파악하는 대신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동공은 흔들리고 솟구치는 아드레날린과 불안한 감정을 전혀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감정의 통제 상실은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치명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내부를 향한 책임 전가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망가진 차체를 확인하고 상대 운전자와 과실을 따질 실질적인 용기나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의 리스크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군요. 그래서 돌연 조수석에 앉은 배우자나 뒷좌석의 아이들을 향해 고함을 칩니다. 네가 옆에서 길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잖아. 너희들이 뒤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운전에 집중을 못했잖아. 라며 M1 구성원들을 탓하는 극도로 비겁한 태도를 보이죠. 이건 단순한 짜증이나 화풀이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인간 행동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치명적인 무능함이 집단 내에 폭로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분노라는 형태로 치환되어서 가장 만만한 타인을 향해 쏟아지는 방어적 공격성입니다. 거대한 외부의 리스크를 감당할 지적 심리적 근육이 없으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만만한 내부 구성원에게 화를 내며 심리적인 도망을 치는 거네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바로 이 짧은 분노의 순간에 구성원들의 심리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서 그 리더의 지위는 완벽하게 재조정됩니다. 그는 더 이상 거친 세상의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보호자가 아니게 되는 거군요. 그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조차 주체하지 못해 화를 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평소 밥상머리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며 지배력을 과시했더라도 생존이 걸린 위기의 순간에 외부 충격을 막아내기는커녕 도리어 내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리더를 계속 존경할 인간의 본능은 진화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돌발 변수와 리더의 무능함이 충돌하여 권위가 파멸하는 상황을 묘사한 후 논문은 이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진짜 권위가 선자의 대처 방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같은 고속도로, 같은 접촉사고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지배력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합니까? 자료가 지목하는 진짜 리더의 첫 번째 단계는 감정 동요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 발생한 직후 진짜 리더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혼란이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감정성 내부까지 침투하는 것을 논리적인 방화벽을 세워 철저히 틀어막는 겁니다. 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안위부터 챙기겠군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 짧은 이성적인 대처는 패닉에 빠지기 직전의 구성원들에게 극도의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내부를 완벽하게 안정시킨 후에는 곧바로 날카로운 시선을 외부의 진짜 문제로 돌립니다. 차에서 내려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보험사를 부르고 상대방 운전자와 단호하게 과실을 따집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현장의 모든 혼란스럽고 불쾌한 상황들을 피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성적인 통제하에 강제로 편입시키는 과정이죠. 그는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리지도 않고 타인을 흥분해서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외부의 문제를 박살내고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자료는 진정한 의미의 지배력과 권위가 바로 이 정확한 지점, 즉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는 묵직한 책임감에서 발생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내부 구성원을 물어뜯던 무능함과 통제력을 꽉 쥐고 외부의 문제를 파괴해버리는 유능함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보험 처리를 잘한다는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이것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자발적 복종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생존의 위협은 인간의 뇌의 본능적인 공포와 인지적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맹렬한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그 사람의 통제력 안에서 완벽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겠네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인간은 억압이나 강압이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신의 통제권을 넘기고 자발적으로 권위를 바치며 복종하게 되는가? 도덕이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프로그래밍된 맹렬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은 이 이성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의 통제권 안에 머무는 것만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들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거대한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줄 압도적인 역량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그 역량에 철저히 기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군요. 복종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로 기꺼이 복종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설계 이론이 말하는 자발적 복종의 구조적 심리학입니다.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은 진짜 권위는 결코 입으로 강요하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뜯어내는 전리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위는 리더가 외부의 리스크를 온전히 짊어지고 실제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집단의 안전을 담보할 때 구성원들이 기꺼이 바치는 재물과도 같다. 인간관계의 진정한 주도권과 흔들리지 않는 존경심은 오직 이 고통스럽고 책임감 있는 과정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논리를 차갑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집단 내에서의 억압, 히스테리, 그리고 큰 소리는 통제력을 상실한 자의 비참한 무능의 징조일 뿐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위기 상황에서의 철저한 감정 통제, 외부 문제에 대한 이성적이고 무자비한 해결,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오롯이 감내하는 묵직한 책임감을 통해 증명됩니다. 이 압도적인 역량 앞에서 구성원들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기반한 자발적 존경과 복종을 기꺼이 바치게 됩니다. 이 서늘한 분석의 결과를 당신의 현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이나 커리어에서 마주했던 가장 최근의 위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터졌을 때 당신은 불안한 감정에 휘둘려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비겁한 짐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문제를 박살내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주변에 묵직한 안도감을 주는 진정한 권위자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권위가 오직 위기 상황을 통제하고 외부 리스크를 부숴나가는 과정에서만 담금질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역설적으로 아무런 돌발 변수도 일어나지 않는 기나긴 평화와 안전은 리더의 진정한 권위를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걸까요? 타인으로부터 진짜 존경을 받고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신이 통제해야 할 것은 내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온함 속에서도 스스로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새로운 외부의 리스크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잔류에 대한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